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프링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 가장 기본적으로 SQL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 주셔야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SQL 문법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SQL문을 통해서 JDBC로 어떻게 같이 연동을 시켜줘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JDBC와의 연동하는 부분과 더불어 스프링과 JDBC가 어떻게 연동이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QL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SQL 문법을 크게 어떻게 구분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DDL과 DML로 구분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이 DDL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개념이 좀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었고, DM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조금 낮은 거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라고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배우셨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때 그 DDL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생성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메타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객체들,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어줘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 DML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DML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의 테이블의 구조에 내가 데이터를 삽입을 하거나 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그 데이터의 일부분을 수정하거나 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DM의 M자가 manipu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랭귀지다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SQL을 크게 두 가지로 DDL과 DML로 구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다. 얘는 스키마나 오브젝트의 정의나 변경을 담당하는 언어를 얘기하는데,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인덱스, 시퀀스, 뷰 등 데이터 구조 자체, 데이터의 구조 자체를 만들고 변경하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create, alter, drop, truncate, rename, comment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SQL 문법 중에 DDL에 포함되는 명령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DM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즉 데이터를 조작하게 한 부분인 거고, DDL은 스키마나 오브젝트를 정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 단위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삽입하고 수정하고 지우고 또는 결합하는 명령들의 모임이 바로 DML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명령어 중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그 외에 merge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MySQL을 다뤄봤던 친구들은 이 merge를 사용을 안 해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merge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DL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create. 내가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하는 이런 기법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DDL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는 create database라고 해서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내는 거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할 줄 아실 테니까. 자, 우선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테이블이나 뷰 혹은 인덱스 등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create다. 이때 얘네들은 스키마의 구조를 정의하거나 처음에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 거겠죠. 이때 낱널이라든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이런 제약 조건 등을 제시할 수가 있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사용하는 예제들은 create table이라고 쓰고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테이블명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겠죠. 이때 거기에 여러분이 적용하고자 하는 멤버들 구조들을 여러분 정의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은 id와 name과 age라고 하는 세 개의 멤버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자, 이때 i는 프라이머리 키일 거고, name은 가변형의 50개의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지정할 거고, age는
정수용으로 설정할 거야 라고 하는 말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더불어서 alter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alter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기존 객체 등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자, 얘는 컬럼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삭제할 때, 아니면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추가하고자 할 때, 더불어서 데이터를 보존하고자 할 때, 보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alter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 alter table student라고 하는 곳에 add라는 명령을 사용했고 modify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했으니, 구조를 사용했으니 쉽게 이해가 되죠. 얘는 뭔가를 추가하겠다는 말뜻이고 얘는 뭔가를 수정하겠다라는 말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추가하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얘는 h를 통해서 넘버형으로 좀 지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삭제 기능이라고 얘기했을 때죠. 그래서 기존의 객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명령어다. 그래서 구조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드롭이라는 명령어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드롭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중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의존성 있는 객체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방법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주겠다 그러면 드롭 테이블 이렇게 해서 쓰시고 테이블 명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뿐만 아니라 데이터, 거기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다 삭제가 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테이블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하고 데이터만을 좀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드롭보다는 약간 삭제하는 기능이 조금 낮은 뭐가 있냐면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인데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드롭은 뭐예요? 데이터도 삭제하고 구조도 삭제하는 이런 명령어였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삭제하고자 할 때 대신에 얘는요 롤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되돌리고자 하는 거 이런 기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렁케이트 테이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rename이라고 해서 이 rename은 말 그대로 테이블이나 뷰나 시퀀스 등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구조와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름만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 이름을 스튜던스라고 바꾸겠다.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만들어내고자 할 때 renam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작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커멘트라고 해서 자, 우리 명령 수행하고는 상관없이 설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타데이터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자, 바로 그런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객체나 컬럼에 설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용도, 즉 문서화의 용도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DB 메타데이터에 저장이 되는 형식이며 문서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로. 그다음에 실행 시의 동작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커멘트를 쓰시고 내가 테이블에 대해서 혹은 컬럼에 대해서 내가 뭔가에 대한 주석을 달겠다라고 할 때 is 뒤에다가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석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학생 정보 테이블이다 라고 쓸 것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지금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을 기반으로 얘는 학생 이름이야 라고 하는 이런 컬럼을 메타데이터를 적용하겠다라는 말뜻입니다. 자, 이렇게 SQL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DDL 명령어에 대한 것들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어떤 명령을 다뤘던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은 아마 분명히 수업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과목을 배우셨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웠던 그 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학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DDL에 대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한번 정의해 봤었는데, 자, 테이블,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이때 아이디다, 이메일, name, age, 그 다음에 create at이라고 해서 날짜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해당되는 테이블의 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빅시리얼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 빅시리얼이라는 뜻은 우리가 포스트그레 SQL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약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MySQL을 많이들 사용하시죠. MySQL에서는 요 빅인트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 지금 빅시리얼이라고 하는 요 말 있죠. 요 말을 빅인트 오토 인크리먼트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양 구조는 MySQL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인 거고요. 여기 빅시리얼이라고 하는 얘는 포스트그레SQL에서 사용하고 있는 얘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겠다라는 말 뜻인 거고요. 자, 이메일과 네임과 H에 대한 기능들을 봤더니 이메일은 난너를 허용하지 않겠다. 난너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말 뜻인 거고요. 더불어서 이메일은 유니큐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복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 똑같은 메일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H는 정수용으로 만들어낼 거고 얘는 지금 타임스탬프 디폴트를 기점으로 해서 current timestamp이라고 하는 다음 같은 키워드를 적용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동으로 현재 시간을 설정하겠다라는 말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현재 시간을 설정을 해내게끔 하겠군 이런 말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빅시리얼이라고 하는 거에 제약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타입과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말들, 그 다음에 컬럼명이 뭔가라고 하는 말들, 요런 말들 뜻에 좀 익숙해지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컬럼명, 타입,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말. 자, 이때 지금 이메일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255자. 그럼 얘는 결론은 뭐야? 최대 255자까지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 뜻인 거고요. 유니큐라는 뜻은 제약 조건을 뒀어요. 얘는 뭐냐면 중복하지 않겠다라는 말 뜻입니다. 난널은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 뜻은 뭐예요? 난널은 반드시 값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자, 네임도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는 말 뜻인 거고요. 인트는 정수용으로 나이를 정보를 등록하겠다. 만약에 정수용이 데이터가 등록되지 않으면 널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타임스탬프를 지정을 했어요. 지금 create as라고 하는 컬럼명은. 근데 얘가 지금 디폴트 값으로 current timestamp를 적용을 시켰다. 얘는 뭐냐면 현재 시간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제 insert into 유저의 이메일과 네임과 H라고 하는 세 개의 키워드. 왜 지금 네임과 이메일과 네임과 H만 적용을 했었냐면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로서 오토 인크리먼트로 지정한다라고 했었어요. 오토 인크리먼트로.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는 자동으로 현재의 날짜를 지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지금 보면 아이디가 자동으로 카운트 1로 시작. 이제 이 데이터가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있는 거고요. values예요. S자 붙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름 등록했고 나이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메일과 name과 H라고 하는 곳에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등록한 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create as에다가는 현재 날짜로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테이블을 하나를 생성을 해놓고 그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SQL을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것도 알으셔야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DDL 중에서 테이블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약 조건, 우리가 constraint라고 해서 제약 조건이 있는데, 여기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키, 우리는 많이 봤었죠.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키워는요,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열로, 얘는 절대 중복할 수가 없고요, 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가 등록이 되면 얘가 몇 번째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해서 반복적이지 않는 키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뜻입니다. 더불어서 유니큐는 중복되는 값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뜻인 거고요. 난널이란 말뜻은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말뜻인 거니까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는 말뜻인 거고, 디폴트라고 하는 말은 입력값이 없을 때 기본값으로 들어갈 값을 지정해낼 수가 있는 그러한 제약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QL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약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 조건을 통해서 지금 한 예제를 하나 들여다봤어요.
자, alt를 적용시켰어요. alt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수정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얘가 지금 보니까 user라는 테이블이 있고 other라고 하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했을 때 add 추가를 시켰어요. 뭐를? 제약 조건을 둔 거예요. 어떤 제약 조건을 뒀냐면 unique 이메일을 적용한 거야. 즉 유저 테이블의 이메일 컬럼은요 모두 달라야 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말 뜻인데, 그때 그 컬럼을 기반으로 했을 때 뭘 지금 지정했냐면요, 식별자를 간단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유니큐 이메일을 대상으로 적용을 할 때 그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 없이 내가 앞으로 뭐만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요 이름만 가져다 쓰면은 내가 지금 설정되어 있던 요 기능 있죠. 얘가 닉네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뭔가 얻어라고 하는 테이블에 뭔가의 제약사 조건을 만들어 둘 건데, 그거의 닉네임을 뭘로 만들어낼 거냐면 FK others user다라고 하는 요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어내겠대요. 그때 이 닉네임에는 어떤 키가 적용이 되도록 할 거냐면, 포린 키는 유저 아이디로 만들어낼 거고, 레퍼런스는 유저의 아이디를 가지고 참조할 거다라고 하는 말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또 해석 못한 친구들에서 좀 정리를 한번 또 해봤어요. 자, 그래서 어도 테이블을 추정을 할 건데 제약 조건의 이름을 요 이름으로 지정하겠다. 즉 여러분 일반 변수명 같아, 뭐 닉네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이름으로 얘네들을 대체시키겠다는 말 뜻인 거예요. 자, 이때 오더의 유저 아이디가 외래키임을 지금 명시를 한 거고요. 이때 외래키가 유저의 아이디라고 하는 칼럼을 참조할 거다라고 하는 말뜻입니다. 바로 이런 말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기능이 다 어디에 내포되어 있는 거야? 이 하나의 키워드에 우리가 닉네임으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즉 제약 조건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삭제하고자 할 때 이거 삭제하기가 힘들죠. 이럴 때 어떻게 삭제를 하게 되냐면 제약 조건의 이름으로 삭제하는 경우 수정이나 삭제할 때 굉장히 편하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alter table order에, 자 이제 이하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기능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이런 조건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drop constraint 쓴 다음에 요 해당되는 닉네임 이름, 변수명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뒤에 설정이 되었던 요런 내용 기능들 있죠? 얘가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말뜻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컬럼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 다 뭘로 가져다 썼어요? 얼터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래서 테이블을 기반으로,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자, 얘는 지금 뭘 하겠다는 뜻이에요? add 컬럼을 스테이터스 컬럼을 추가하겠다라는 말 뜻인 거고요. 얘는 뭐야? alter 컬럼을 뭘 하겠다? 수정하겠다라는 말 뜻인 거고요. 얘는 drop 컬럼이라고 지정했으니 뭐예요? 삭제를 하겠다라는 말 뜻인 거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얘는 지금 스테이터스를 하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가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보니까 네임에 타입을 바캐릭터 150으로 지정하겠대요. 제가 아까 초창기에 이름의 최대 길이를 100자로 지정을 했었는데 걔를 150자로 늘리겠대요. 이런 말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포스트그레 SQL 문법인데 내가 MySQL에서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modify라고 이렇게만 딱 써주시면 돼요. MySQL에서는 modify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얘는 지금 뭐냐면 두루 컬럼에 h라고 하는 컬럼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 뜻인 거예요. 그런 거니까 내가 초반에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 안에 다양한 필드들, 즉 컬럼들이 있었을 텐데 그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을 내가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삭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름도 변동할 수가 있고 타입도 변동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컬럼을 추가하거나 컬럼을 변경하거나 컬럼을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SQL DML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DML 명령은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거 뭐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아마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거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merge라고 하는 upsert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어도 있어요. 근데 이 명령어들은 모든
SQL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DB에 따라 조금 좀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렉은 데이터를 테이블에서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겠다 쓰는 거였고요. 인서트는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는 거였고요. 업데이트는 테이블의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하겠다는 말 뜻이었고요. 자, 델리트는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이때 조회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내가 얼마든지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었었죠. 자, 조건 where저리라든가 아니면 정렬과 other by 그룹화시키기 위한 그룹 by 같은 것도 다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집합 결과에 대한 집합으로 우리가 result set이라고 하는 값으로 그 값을 반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 전에 JSP를 다루면서 아마 여러분 이해를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더불어서 insert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컬럼에 값을 입력을 하겠다라는 말 뜻인 거였고요. 모든 컬럼 또는 일부 컬럼에도 얼마든지 입력이 가능했었고 디폴트 값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값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는 조건을 주지 않으면 전체 데이터가 수정이 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지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부분 업데이트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자, 조건을 주지 않으면 전체 데이터 삭제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지만 되겠죠. 얘는 롤백이 가능합니다. 우리 롤백이 가능하지 않은 건 트렁케이트였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내가 삭제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명령을 가지고 삭제할 거냐, 딜리트를 가지고 삭제할 거냐, 트렁케이트 가지고 삭제할 거냐, 드롭 가지고 삭제할 거냐, 이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머지는 조건에 따라서 인서트나 혹은 업데이트 기능을 수행해낼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when matched라고 하는 요 동기화 기법에 매칭이 되면 업데이트 기능이 수행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거고, 만약에 뭔가가 매칭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 접근이 되면 인서트라고 하는 기법이 적용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와 인서트가 묶어져 있는 업서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업서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업서트가 뭐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업서트는 바로 머지 기법인데 업데이트와 인서트라고 하는 기능들을 조건에 따라서 수행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그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셀렉트 다음에는 여러분 지정하고자 하는 컬럼명, 일명 필드명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내가 어떠한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조건절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지금 정렬을 할 건지 라고 하는 것도 설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다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insert into라고 하는 걸 적용한다라는 거 하는 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 돼요. select from where. 기본적으로 select from where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insert into의 value. insert into의 value. 그래서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명 써주시고 거기다 컬럼명을 기반으로 values에 매칭될 수 있는 데이터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update는 set이라고 하는 것과 where, 내가 where가 없으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세팅이 되는 거니까 where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update set where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update set where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delete 같은 경우는 delete from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delete from. 그래서 select from과 delete from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이 혼동하거든요. select from은 사이에 뭐가 있었다? 컬럼명이 있었다. 필드명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delete from은 사이에 어떠한 것이 없고 바로 delete from 연결되는 명령어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delete from student 뭐 이렇게 써서 보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where까지 적용시켜서 뭐에 대한 조건에 의한 데이터를 삭제할 거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각각의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머지라고 하는 기법을 잠깐 봅시다. 머지 인투 보는 거니까 뭔가 인투라고 하는 명령어 들어가는 거 뭐 있었어요? insert into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insert into 머지 인투를 기억을 해내시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 봤더니 테이블명이 있어요. 지금 근데 테이블명은 또 있는데 스튜던트가 있는데 뒤에 또 S자가 있어요. 유징이 있는데 또 뭔가 지금 테이블명이 있으면서 또 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일부러 요 단어를 엔터 쳐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놨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단어를 기억해내자.
라고 하는 말뜻입니다. 자, 그래서 merge into, using, on, when 이때 matched then, not matched then 이라고 하는 거. 이때 matched는 update, 그 다음에 not matched는 insert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어로 매칭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이 이제 DB 설계되어 있는 다른 SQL 소스를 여러분 들여다보게 될 텐데, 그때 이 merge into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SQL을 다루는 에 따라 merge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merge라고 하는 기법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merge라고 하는 이 기법이 업서트 기법이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insert 기능과 update라고 하는 기능을 조건에 따라서 수행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지만 됩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